안녕하세요. 보건의료법규 적중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20문제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20문제가 나오는데 법규는 20문제에서 꽈락이 많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0점을 못해도 맞으셔야 돼요. 40점 이하로 맞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법규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법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취약한 부분이 법규 문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장 보건의료기본법의 적중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기억,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따라야 되죠. 니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책임을 정해놔요. 디귿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리을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답은 5번이에요. 2번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제도와 여건 조성. 그 다음에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형평 누구든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그 다음에 효율의 조화 형평성과 효율 또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이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시킨다. 보건의료 이거는 기본법의 목적이에요. 기본 이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보건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인이니까 환자의 권리가 있고 보건의료인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건의료인의 권리는 보면은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서 보건의료인은 학식과 경험 또 양심에 따라서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 권리예요.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재료 등을 선택한다. 다만 이 법은 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데 자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권리에서 보건의료인의 권리는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 기술과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서 보건의료 기술과 또 그에 따른 기술을 우리가 시행하려면 치료 재료를 선택할 권리 치료 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이에요. 다음 중 보건의료인의 권리 잘 알아두시고요. 4번 보건의료 실태조사 항목으로 옳은 것은 보건의료 기본법에 보면은 보건의료 인력, 시설 인력하고 시설 자원이죠. 보건의료 이용 행태 그 다음에 보건의료 수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의 의료법 봅시다. 2장의 의료법. 의료법에서는 뭐 이제 면허나 국가시험, 그 다음에 병원과 관련된 또 이제 기록과 관련된 거, 또 보수교육, 의료기관 개설, 면허 취소와 관련된 거예요. 자, 2장의 적중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의료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자, 의료기관 개설자 중에서 의료인 중에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는 제외가 되고 이제 조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죠.
2번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닌다.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설, 병의원 개설. 물론 병원과 의원의 이제 개설은 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을 개설하는 자는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병원, 의원은 또 틀려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그 시도지사, 시장하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 도지사하고 별로 뭐 때문에 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게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허가. 자, 3번 조산원을 개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되는 거. 3번 맞죠? 4번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시군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병원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5번 한의사는 종합병원 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죠. 자, 한의사는 개설할 수 여기에서 뭐가 틀렸냐면 종합병원 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한의사는 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요양병원. 자, 그 다음에 2번 중요해요. 2번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 옳은 것은, 자, 면허증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리을 5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됩니다. 3번도 중요해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 행위. 근데 이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1년 이내에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4번 환자가 의료인에게 사본 교부를 요구할 때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 자, 진료기록부,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사본은 반드시 응해야 되죠. 자,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사본은 반드시 응해야 돼요. 특히 이제 응급 환자 초진 기록도 반드시 송부해야 되고요. 답은 4번이고요. 5번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자, 응급 환자일 경우, 가정간호, 현장진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답은 5번의 5번입니다. 6번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정 최대의 벌칙은요, 면허가 취소가 돼요. 면허가 취소. 자, 7번 간호사 면허 자격,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의 자격 정지 요건, 요거는 중요하죠. 부당한 그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요거는 자격 정지 요건이에요. 리을은 면허증이에요. 자,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는 다르죠. 면허가 취소되면은 우리 운전면허 뭐 술 많이 먹고 운전면허 했을 경우에 뭐 면허 며칠 동안 정지하고 면허 취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다시 시험을 봐야 되죠. 취소는.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8번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중 법적 보존 기관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간호기록부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해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간호기록부는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조산기록부 5년이에요.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5년입니다. 진료기록부는요 10년이에요. 수술기록 10년이에요. 자, 진료기록하고 수술기록은 10년이고 간호기록부하고 조산기록부는 5년입니다. 환자의 명부, 환자의 기록 이런 거는 5년이에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9번 의료 광고의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과 비교하는 광고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다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10번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한 제한 합격이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러지는 3회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1회도 아니 3번 못 본다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11번 의료인의 면허정지 기한은 1년의 범위예요. 면허정지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2번 다음 중 환자의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환자 본인 그 다음에 환자의 직계 존비속 위아래 그 다음에 배우자의 또 직계 존속이 될 수가 있어요. 환자의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뭐 어떤 증명서,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그 다음에 환자 본인의 동의서도 있어야 되죠. 13번 출산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조산사, 한의사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면허 취소예요.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답은 2번이에요. 기억하고 디귿. 15번 또 나오죠.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때 정지됩니다.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 정지되고요. 자, 자격이 정지되는 거예요. 3. 의료에 있어서 자신이 이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취소가 될 수가 있죠. 4번 진단서 및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나머지는 다 면허 자격 정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16번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보수교육은요. 중앙에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의료인은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그래서 1년에 8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 보수교육 실시 기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중앙에서 그걸 위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련병원에서만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수교육 증빙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자, 5년 이상 보관할 필요는 없고요. 군 복무 중인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